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2021년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이라는 쾌거의 깊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바리톤 김기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오늘 또 협연해주기 위해 피아니스트 정태양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데? 저보다 더 성악가 같은 목소리. 그러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요. 언제적 우리 처음 만났습니까? 2009년 14년 전. 네, 제가 그때 엄정행 콩쿠르 예. 고등부로 나갔었거든요. 그때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를 풍기면서 저한테 악수를 건네셨던 한 수염 나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명함도 줬죠. 그러니까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 검은색 명함이었는데. 남성 중음. 네, 맞아요. 바리톤이니까. 야, 14, 15년 전의 추억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근황이 어때요? 많이 바쁘죠? 네. 요새는 간만에 연말에 쉬었거든요. 한 10일 정도 쉬었어요. 간만에. 10일이나 쉴 수가 있어요? 네. 밀려오는 스케줄 회사에서 내버려 둔 겁니까? 아니요. 저도 좀 쉬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신년부터 다시 엄청 바빠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좀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당장 이번 주 8일 네, 일요일에 공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부터 해외 시즌이 시작이 돼서 네. 아주 바쁘게 자랑 좀 해주세요. 제 입으로요? 그럼요. 제가 소개하기 전에 일단 자랑하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해외 스케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해외 스케줄은 일단 4월에 네. 워싱턴 오페라 하우스 시작으로 라보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산타페 페스티벌에 또 초청돼서 네. 빨레아스 앤 멜리산데라는 작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BBC 우승자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아 투어를 해요. 아, BBC 그 오케스트라랑 같이. 어느 나라 갑니까? 일단은 예정되어 있는 게 한국이랑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어느 도시를 갈지는 정확하게는 안 정해져 있는데 이게 아직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그거 지나고 나서는 저기 텍사스 댈러스에서 토스카 스카라피아. 네. 성격이 스카라피아가 아닌데 착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악역을 하면은 더 사이코 같잖아요. 그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스케줄은 꼭 연락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항상 연락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바리톤 김기훈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성악가 최초로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우승한 바리톤 김기훈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수석 졸업했고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석사과정 만점 졸업과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2019년 차이콥스키 국제음악 콩쿠르 남자 성악 부분 2위와 오페랄리아 도밍고 성악 콩쿠르 2위와 청중상을 수상했습니다. 거장 마이스트로 발레르 게르기예프와 여러 차례 협연했고 유럽과 미국으로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김기훈은 최근 국립오페라단 데뷔 무대로 라보엠의 마르첼로 주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는 바리톤 김기훈과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라이브 연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주최하는 콩쿠르에서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한국인 성악가 최초로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콩쿠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이 웨일즈 출신의 브린터펠과 네. 러시아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네. 드미트리 히버스토프스키 원래는 브린터펠이 당연히 우승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맞아요. 그 예상을 깨고 이 드미트리가 우승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스토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꿈꾸고 있는데 네. 그 꿈의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어요. 사실 제가 대학교 때 그 영상을 처음 봤거든요. 네. 대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다들 그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뭔가 했더니 그게 BBC 카디프 콩쿠르 결선 영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웬 잘생긴 남자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무대에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네.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은 했을 거예요. 우승한 사람은 김기훈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아니 뭐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 결선까지 올라가는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어땠어요? 처음에 네. 올라갔을 때는 이제 얼떨떨했어요. 그때 네. 당시에 제가 팬데믹으로 공연도 많이 취소되고 네.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네. 뭐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목표로 삼고 있었던 BBC 콩쿠르가 막 이제 다가왔던 시기고 그리고 그쪽에 초청장이 왔었어요. 이제 우리 콩쿠르에 나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나갔죠. 나갔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참가들이. 예. 이제 다들 이제 거의 국가를 대표해서 온 성악가들이고 이미 뭐 비엔나 슈타트오퍼든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코벤트 가든이든 다 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위축이 됐구나. 위축이 좀 됐었죠. 그래도 저는 뭐 저의 것을 해야죠. 위축되는 성격은 아닌데 위축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아십니까? 잘 모르죠. 설명해 주세요. 너무 좋아. 이렇게 유쾌해 사람이.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네. 노래를 불렀죠.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원래 콩쿠르에 나가서 부르던 레파토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저희 매니저랑 상의 끝에 결국 그렇게 했는데 콩쿠르에서는 보통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샘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뜨겁고. 그렇죠. 그런데 파트를 좀 나눴어요. 고전 음악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좀 조용한 로맨틱한 음악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모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노래를 했을 때 마인즈인 앤 마인 비엔엔이라고 콘걸트의 그 디토테 슈타트에 네. 나오는 아리아죠. 그거를 불렀는데 심사위원이 우신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경연 울었어. 중에.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노래를 부르던 와중이라 멀리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시느라고 이렇게 계셨던가 뭐 이렇게 계셨던가 뭐 턱을 괴고 계셨나 막 그랬어요. 네. 근데 멀리서 보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네, 제가 그때 컨디션도 안 좋았거든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노래를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는데 내 노래가 저렇게 마음에 안 드나? 그 생각하면서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봤더니 그때 같은 참가자였던 박주성이라는 지금 바리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형님 기사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기사?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망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형 심사위원이 울었어요. 되는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야. 그래가지고 제가 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뭔 심사위원이 심사 보다가 우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라고 거짓말 아니고 영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렉산드라라는 심사위원이 이제 눈물을 또르르 흘리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에도 콩쿠르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론 저도 이제 심사를 갈 때가 있지만 아무리 나보다 노래를 잘해도 심사위원이 울거나 박수를 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나의 권위를 위해서. 네. 그런데 BBC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이 우리 김기훈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 사실에 물론 저는 언론으로 봤지만 다시 이렇게 또 들으니까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자, 지금 문자가 많이 왔는데 오윤아님, 바리톤 김기훈님 보라보고 글 남기려고 회원 가입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 보라가 역시 방실방실 웃는 스마일 바리톤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이 방실은 눈웃음. 네. 약간 소리도 그쪽에서 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로 이렇게. 9191님, 끼야 바리톤 김기훈님 목소리 멋지고 웃는 눈이 너무 귀여워요. 우리 정태양 나왔네. 경북 김천에서 해역이 누가? 누구 아시는 분입니까? 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태양 피아니스트 정태양에도 팬들이 이렇게 많이 있군요. 아닙니다. 근데 목소리가 정말 성악가 같네. 네, 인기남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어허. 누가 봐도 저희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아닙니다. 이질감이 있는 게 우리 둘은 딱 누가 보더라도 클래식 아티스트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약간 대중문 아티스트 같아요. 네. 안경을 안 써가지고
약간 보니까 눈썹도 되게 예쁘게 잘 다듬고 오신 것 같은데. 그치? 우리랑 좀 달라. 카메라 안 봐야 되겠다. 최소연님, 김기훈님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셔서 눈물 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김지은님 기호강 무슨 일이에요? 세 분 목소리 진짜. 거봐, 그 목소리 플러스 됐다니까. 자 이제 라이브를 청해 듣겠습니다. 두 분은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자리로 먼저 이동해 주시죠.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리톤 김기훈과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라이브 연주를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를 첫 곡은 이제까지 대화를 나눴던 영국의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 결선 무대에서 불렀던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에 중에서 네미코 델라 파트리아 조국의 적입니다. 바리톤 아리아 중 뭐 정말 유명한 아리아고 바리톤 누구나 잘 부르고 싶어하는 이 아리아입니다.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에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실존 인물인 앙드레 쉐니에의 짧은 생애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쉐니에는 혁명가로 또 시인으로도 명성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네. 예, 물 한 잔 안 드셔도 되겠어요? 한번 예, 한 잔 드시죠.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바리톤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침에 제가 대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미코 델라 파트리아를 부른다고. 하지만 김기훈은 부릅니다. 자, 바리톤 김기훈의 노래와 피아니스트 정태양 연주로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에 중에서 조구의 적 네미코 델라 파트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Nemico della patria e vecchia fiaba che beatamente ancor la beve il popolo. Nato a Costantinopoli, straniero, studia a Saint-Cyr, soldato traditore di morire un complice e poeta offertitor di cuori e di costumi. Un dimera di gioia passar fra gli odi e le vendette, puro innocente forte gigante mi credea son sempre un servo, ho mutato padrone, un servo obbediente di violenta passione, a peggio uccido e trema, e mentre uccido dell'ardentrice figlio, pellegrino udito il grido suo pel mondo, ero al suo il mio grido unito. Ores
smarrito la fede del sognato destino. Come l'hai radiato di gloria il mio cammino. La coscienza nei cuori dei stari delle genti raccogliere le lacrime dei vinti e sofferenti, fare dei mondo un pantheon, gli uomini votare e non sai bacio e non sai bacio braccio tutte le genti amar e non sai bacio braccio tutte le genti amar. 브라보! 브라보! 아. 조르단의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에 중에서 조구의 적 네미커델라 파트리아, 바리톤 김기훈의 목소리와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연주로 협연 들으셨습니다. 노혜원님, 와, 저는 보라로는 못 보고 있지만 엄청나네요. 볼륨 올렸더니 제 귀 속에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대박 보내주셨습니다. 이경신님, 와, 목소리 정말 멋지세요. 이미용님,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완재님, 와우, 대박, 이걸 듣다니. 아트테라피님, 언제나 멋진 기훈님, 몇 달 전 기훈님을 뵙고 온 대구 성현이 엄마입니다. 어머나, 정태환님도 나오셨네요. 마포 아트에서 배웠어요. 아이들이랑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916 쓰시는 분, 오늘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리톤 김기훈의 연주를 들으니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스마일 표정은 사라지고 어느새 다른 캐릭터로 몰입하고 부르시는 모습에 역시 카디프 콩쿨에서 심사위원이 극찬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대단한 연주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좀 서버가 터질 것 같은데 피곤합니다. 와, 오랜만에 잘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 이 기분이 뭔지 모르겠네. 자, 뭐 제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노래는 이제는 이제 혁명단의 단원이 된 사람이죠. 네,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처형하는 입장이 된 거죠, 이 사람은. 네, 근데 이 전에는 이 사람이 사실 하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귀족들한테 억압받는 사람이었다가, 그렇죠. 예, 이제는 올라서서 억압받는 사람에서 자신이 억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자기가 이 혁명을 하면서 꿈꿨던 이상과 현실에 자기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마구 잡아 죽이는 것에서 환멸을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이 부딪히는 지금 아리아거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사실 어린 바리톤 입장에서는 이 아리아를 부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야 되기도 하고 중간에 보면 에우치도 에트레모 그다음에 에멘트레우치도 그다음에 요피앙고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면서도
난 떨고 있고 죽이면서도 울고 있다. 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입장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말들이. 본인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 오디오가 비어서 죄송한데요. 이런 혁명 단원이 되면은 마음속에 이제 정의가 불타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 처음에 그 저희는 잊은 채로 나중에 내가 권력자가 됐을 때 그 처음에 정의를 계속 부르짖을 수 있을까? 처음에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는 나는 계속 정의롭고 싶고 이 사회가 정말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진짜 막상 권력을 잡은 사람이 됐을 때 또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충분히 포장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내가 그냥 권력을 잡아도 처음처럼 정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그래도 정의롭고 싶어요. 잘 안 되겠지만. 아 좋아 진지할 만하면 터트려주고 아 좋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 그 요즘에 워낙 핫한 피아니스트예요. 그렇죠? 뭐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성악가랑 일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모드는 아니고 많이 이제 좋아해 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도 주인공이 김기훈이니까 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예. 그 많은 아티스트와 협연을 하고 있잖아요. 예. 뭐가 다릅니까? 제가 많은 분들과 하지만 또 저희 음악이라는 게 음악 안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100번을 맞춰도 앙상블이 잘 안 나오는 파트너가 있는 반면에 네. 근데 이게 100번이나 맞췄는데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이게 정말로 내 마음에서 통하지 않는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훈 씨랑 저는 그렇게 리허설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아도 음악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기훈 씨가 가진 아까 심사위원들이 눈물 흘리셨다고 했는데 뭔가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로서 대화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네. 음악을 진행하면서 예, 음악 그 안에서. 안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음악가다. 예, 예. 네, 이 대본에 없는 질문이었는데 준비를 해오신 게 아닌다. 포장을 잘하시네. 좋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학창 시절 어떻게 보냈습니까? 학창 시절은 사실 고등학교 초까지는 진짜 노말한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중반이 지났을까요? 그때쯤에 좀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방황을 해나요? 근데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방황이 아니라요. 네. 그때 공부를 아예 놔버렸어요. 아하. 네. 공부를 제가 그때 되게 못하지도 않았지만 그 전엔 잘했나요? 적당히 좀 하는 항상 어느 정도 선은 올라가 있는 네. 그런 정도였는데 거기서 좀 더 노력했으면 뭔가 됐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선생님과의 어떤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 치기 어린 마음에 예. 저만 손해였는데 나중에 지나면은 그냥 공부를 놔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처음에는 학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저한테 문제도 물어보러 오고 막 그랬었는데 네. 어느 순간 안 오더라고요. 애들이. 잠깐 그러면 그때부터 음악을 시작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 방황하던 시기 끝에 예. 고3에서 고3 때 시작했습니까? 네, 그때 음악을 저랑 시작했습니다. 똑같구나. 네, 아니 그러면 만약에 공부를 계속했다면 네. 못하지 않았으니까 네,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겠네요. 아마도 그랬겠죠. 그럼 우리가 또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라 지금 네. 굉장히 교육적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뭔가 이 방황조차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요. 음. 그러니까 제가 방황 끝에 얻었던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또 대학 가는 게 좀 되게 중요한 나라잖아요. 네. 좋은 대학을 가서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러는 게. 근데 그렇게 방황하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시간을 2년이나 허비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저한테 남아 있는 건 없거든요. 어떤 네. 지식이라든지 네. 공부로서 성공할 만한 어떤 역량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약간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네.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뭐였냐면은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를 노트에 적어봤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음악, 노래, 그 다음에 뭐 운동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잘했던 뭐 글짓기도 있겠고 그런 것들 차례로 써봤는데 이 중에 제일 잘하는 걸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요요했던 게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성악가죠. 전국에 청취하시는 또 시청하시는 학부 형님들, 우리 또 학생분들, 공부를 내려놓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본인이 잘하는 거를 끄적거리다가 하나씩 적어보다가 결국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길을 찾는 지금 그분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화를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빨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싶다고. 그래서 두 분 내가 미안해. 같은 연주자로서 너무 이 아침에 노래를 시키는 게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방송이라. 자, 준비하시고요. 저 대신 불러주시면 안 돼요? 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메시지 좀 읽겠습니다. 0053님, 김기훈님, 보라 켜고 보는데 너무 좋아요. 정태양님은 오페라 듣고 난 후 많이 궁금했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 멋있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박진영님, 라디오 듣다가 TV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켰어요. 큰 화면으로 기훈님 눈썹과 손가락까지 써가며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심사위원이 눈물 흘렸다는 게 이해가 가요. 사실 태양님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을 보러 켰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근영님, 노래가 끝나니까 바로 스마일 바리톤으로 돌아오시네요. 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이번에는 노영심 작사 작곡 희소타기 바리톤 김기훈의 노래와 정태양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해진 저녁 텅 빈 골목을 너와 둘이 걷다가 어릴 적 추억으로 찾아낸 조그만 놀이터 외등 하나 우리 밝혀 작은 시소 타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요. 내가 별을 따오거든 난 어둠을 담아올게 너의 별이 내 안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너의 미소가 환히 올라 달로 뜬다면 너를 안아내 품은 밤이 돼야지.
환히 올라 달로 뜬다면 너를 안아내 품은 밤이 돼야지 밤이 돼야지. 브라보. 브라보. 8355님. 와, 짝짝짝 멋지십니다. 신년음악회 초청받은 기분으로 감상했습니다. 유진 님,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서록경님, 희망적인 방송, 아름다운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기훈님 목소리를 듣는 한국가곡 감사합니다. 조정희님, 와, 기훈님 한국가곡 듣기 쉽지 않은데 이 아침 태양리 연주와 함께 뭉글뭉글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리아님, 두통이 심해서 약을 먹을까 말까 했는데 노래로 치유가 되었네요. 우명호님, 유쾌한 대화와 묵직한 울림을 주는 목소리, 잠시 일하던 손과 눈을 멈추고 감상합니다. 정종숙님, 어떤 감탄사도 어떤 수사도 무색하네요. 눈 감고 들었습니다. 박미리님, 멋진 음성, 여유로운 풍채, 최고의 바리톤입니다. 곡성 만세. 노영심 작사 작곡 시소타기, 바리톤 김기훈의 노래와 정태양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EBS FM 정규행 11시 클래식, 오늘은 바리톤 김기훈,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 물어볼게요. 대본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소리를 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성 포인트는 뭡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자연스러움이에요. 내추럴, 네. 나뚜랄레. 나뚜랄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거를 어떤 포커싱으로 두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진짜 간단하거든요. 네. 근데 뭐 되게 대단한 뭐 시크릿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성악가들 따라 해보라고 일반인 분들한테 말씀하시면은 우와.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것도 일반 가요 부르는 거랑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듯이 노래하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 되는데 가요를 부르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이렇게 하는 거랑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이렇게 성악가를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저는 말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그러니까요. 와닿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나온 다른 방송 인터뷰 나온 걸 봤는데 네. 좀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제가 당황했어요. 그 호흡을 할 때는 그 호흡을 앞으로 내미는 편입니까? 들숨입니까? 날숨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아까도 A 눈썹 맞춰할 때 F샵 네. 너무 훌륭하게 잘 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공생들한테는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네. 바리톤 김기훈을 못 만나잖아요. 4월이면 외국 나가고 만날 일이 없잖아요. 네. 공연에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공생들에게 팁을 드리고자 네. 제가 지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플랫폼 네. 역할을. 고음을 내실 때 아래 호흡을 지지하고 내쉬면서 올리실 때 마스크를 어느 정도로 활용하시는지 그냥 이것도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알려주기 싫은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약간 계속 알려주기 싫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비결이 대단한 게 아니라서요. 사실은 네. 무슨 막 목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사실 지지하고 네. 호흡을 뱉을 때 네. 이렇게 뱉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높은 소리를 내더라도 네. 지지한 상태에서
호흡은 실타래처럼 가늘고 길게 그리고 일정하게 계속 뽑아져 나오는 거를 저는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보통 큰 소리를 내거나 고음을 낼 때 네. 점점 좀 상향이 돼서 오버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절제해서 그럼요. 얇게 실타래로 계속 뽑아내는 느낌을 네네. 가진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입시생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현역에 활동하는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네. 고음을 낼 때 워낙 바리톤 김규는 어마어마하게 내니까 과연 어떻게 낼까? 네. 어떻게 유지를 할까라 했는데 역시 자연스러움을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더 절제해서 실타래처럼 유지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아니 더 보탤 말씀 있으시면 보태셔도 됩니다. 사실 노래는 호흡이 연료잖아요. 네. 이 호흡이 기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길로 낸다면은 진짜 반은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나머지로 이걸 잘했을 경우에 채워가는 거지. 이게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소리가 흔들리기 십상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이 저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에게도 좀 말을 걸어달라는 눈빛을 네. 제가 체크했기 때문에 따가웠어요. 네, 따가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인공 김기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리톤 김기훈에게. 네. 왜냐하면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고 다른 크로스오버로 권유가 많을 텐데 그걸 굳건히 시키고 있어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기훈 씨가 본인의 목소리에 맞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기훈 씨가 아까도 가요 불러주셨잖아요. 네. 너무 감미롭게 잘 부르시는데 기훈 씨의 귀한 목소리를 그 마이크를 쓰지 않는 어쿠스틱 큰 공연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때 만족하십니까? 네, 아주 만족합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오페라 커리어의 욕심이 더 많이 있잖아요. 네. 궁극적으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또 이것을 내가 가장 잘하고 싶다라는 배역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물어봐도 됩니까? 그게 토스카의 스카르피아 역할이거든요. 정말로요? 네, 제 드림롤이라서 한 5년이나 6년 후 정도에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올해 하게 돼가지고요. 긴장도 좀 되고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악인이잖아요, 스카르피아는. 네. 왜 그 역할을 가장 잘하고 싶습니까? 못 됐나요? 아 제가요? 나쁜 남자 같나요? 맨날 제가 하는 역할들이 보통 네. 좀 밝고 유쾌하고 네.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막 피가로라든지. 네. 근데 남자라면은 좀 이렇게 뜨거운 무언가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는 네. 항상 그렇죠. 네, 네. 항상 그 피가 끓어오르잖아요. 예. 저는 그거를 스카르피아라는 역할에서 느꼈어요. 네, 제가 진짜 그 악인처럼 살지는 않을 거지만 네. 그 악인을 연기해보고 싶은 욕심, 네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이제 바리톤 김기훈이 오페라 토스카의 스카라피아 역으로 한국에서 할 때 전부 다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리톤 김기훈의 꿈은 무엇입니까? 네, 저의 꿈은 근시일 내에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에 다 서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메트로폴리탄 그리고 비엔나 슈타츠오퍼, 스칼라. 네 스칼라 지금 코벤트 가든은 제가 계약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미넨도 계약이 돼 있고요. 그래서 몇 개만 더 하면은 근데 5군데 중에 2군데 계약하셨으니까 3군데 남았네요. 좀 더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코벤트 가든 계약하셨으니까 다른 극장 계약하실 때도 꼭 소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보러 오시진 않으신가요? 아, 당했네. 요거 좋은데 예상치 못하게 예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표는 한번 마련해 놓겠습니다. 표만 마련합니까? 뭘 더 할까요? 내일 오페라디오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첫 번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2021년 김기훈 리사이트 실황입니다. 레온 까블라 오페라 빨리아치 중에서 시뿌오 신사숙녀 여러분을 바리톤 김기훈의 노래와 김덕기가 지휘하는
코리아 컵 오케스트라 이제 들려드리면서 오늘 정규 11시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규의 11시 클래식에서 앞으로도 끝없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활동 부탁드려요.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정규 11시 클래식 문을 닫으면서 여러분께 C4 들려드립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